물기 어린 가을 햇살이 처마 밑에 걸려 꾸벅꾸벅 졸고 있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산골 마을의 시간은 도시의 그것과는 다른 무게로 흘러갔죠. 마치 계곡의 조약돌처럼 세월의 물살에 닿아 반질반질해진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김할아버지의 작은 흙집은 그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를 물고 멀리 앞산 능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가족이자 유일한 버신 백구가 듬직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저 평범한 진돗개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감정이라도 읽어내는 듯 했죠. 할아버지의 작은 기침소리 하나, 나직한 한숨 한 번에도 백구는 슬쩍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얼굴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괜찮다, 이 녀석아. 그냥 숨 한 번 크게 쉰 게 전부다. 그러면 백구는 안심했다는 듯이 다시 꼬리를 말고 엎드리곤 했죠. 둘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읍내장에 좀 다녀와야겠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자 백구가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녀석의 꼬리가 기대감으로 살짝 흔들렸죠. 장에 다녀오는 날은 언제나 특별한 간식이 생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백구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는 허허 웃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너 좋아하는 돼지 뼈다귀라도 하나 사오마. 대신 집 잘 보고 있어야 한다. 낯선 사람 오면 크게 짖고 고라니가 밭에 내려오면 단단히 혼을 내주거라. 백구가 멍 하고 짧게 짖으며 대답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백구의 목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흙길을 따라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길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이 떠난 길을 바라보았어요.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엎드렸지만 귀는 쫑긋 세운 채 할아버지가 돌아올 길 쪽으로 향해 있었죠. 그것이 백구의 충직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아버지는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으며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자전거 바구니에는 콩나물 한 봉지와 백구를 위한 커다란 뼈다귀가 들어 있었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기분 좋은 귀갓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습니다. 무언가 타는 냄새였는데 마른 풀을 태우는 구수한 냄새와는 질이 달랐죠. 코를 찌르는 매캐하고 불길한 냄새였어요. 어디서 뭘 태우나.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할아버지의 눈이 절로 커졌어요. 집이 있는 방향의 뒷산 중턱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기둥처럼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작은 불티였을지도 모를 그것은 건조한 날씨와 마침 불어온 산바람을 타고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콧노래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손에 쥔 자전거 핸들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불길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산등성이를 집어삼키며 달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붉은 혀가 소나무를 핥을 때마다 타타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묶여있는 백구. 백구야.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장바구니에서 콩나물과 뼈다귀가 쏟아져 흙길 위를 뒹굴었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어요. 어느새 불의 선봉은 할아버지의 작은 텃밭 근처까지 당도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고 재를 품은 바람이 눈을 따갑게 찔렀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보인 것은 불길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는 백구의 모습이었어요. 이 녀석은 겁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었죠. 쇠사슬에 묶인 몸이 안타까울 정도로 앞발을 구르며 집과 주인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안 돼.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새로 된 목줄은 벌써 뜨끈뜨끈했죠. 할아버지의 손이 다급하게 목줄의 고리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탓에,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리는 탓에 고리는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제발, 제발.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마른 장작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목줄이 풀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백구는 그러나 달아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맹렬하게 불길을 향해 짖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백구의 엉덩이를 힘껏 밀치며 소리쳤어요. 안전한 마을 쪽 불길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외쳤죠. 어서 도망쳐. 백구야, 어서.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움직임을 멈추고 주인을 돌아보았어요. 그 깊은 눈동자가 타오르는 불빛에 흔들렸죠.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백구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애,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가란 말이다. 어서. 할아버지의 재촉에 백구는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향한 곳은 할아버지가 가리킨 안전한 마을 쪽이 아니었어요. 모두의 상식을 뒤엎고 백구는 화마가 이글거리는 산을 향해, 저 거대한 불길의 심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날렵한 흰색 몸뚱이가 연기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백구야, 안 돼. 돌아와. 할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소음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진 백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백구는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거역하고 연기와 불길 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던졌습니다. 백구가 뛰어든 연기 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회색 연기가 시야를 가렸죠.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데 뒤섞여 맹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무가 터지는 날카로운 파열음, 불길이 바람을 타고 넘실거리는 섬뜩한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굉음까지. 보통의 짐승이라면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인의 절박한 얼굴이 살아야 한다.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백구를 움직이는 것은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였죠. 그것은 자신의 터전이자 주인의 세상인 이 산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백구는 코를 낮게 깔고 땅에 퍼지는 미세한 진동과 냄새의 흐름을 읽었어요. 그의 발은 익숙한 산길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이 산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족들, 바로 들개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화마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이 산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니 힘을 합친다면 분명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잠시 후 백구의 예민한 귀가 맹렬한 불길의 소음 속에서 이질적인 소리를 잡아냈어요. 겁에 질린 낑낑거림, 그리고 불안하게 주변을 서성이는 발소리였죠. 백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틈에 대여섯 마리의 들개들이 옹기종기 모여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어린 강아지들은 어미 품으로 파고들었고, 수컷들은 어쩔 줄 모르고 주둥이를 땅에 박은 채 끙끙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폐잔병과도 같았어요. 백구의 등장에 무리는 더욱 경계하며 일제히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낯선 이의 등장은 공포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죠. 백구는 그들을 향해 위협적인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이나 조급함도 없었죠. 대신 나도 너희와 같은 처지다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공감과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불길의 소음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는 시간이었죠. 백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길이 번져오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반대편의 안전한 길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향해 짧게 멍 하고 짖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분명한 명령이었죠. 무리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늙고 경험 많은 한 마리가 백구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으르렁거렸죠. 너 같은 집게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는 비난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길이 바위 틈 바로 위쪽의 마른 덤불을 덮쳤습니다.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불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죠. 겁에 질린 강아지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한번 강하고 짧게 짖으며 먼저 몸을 날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모습에 마침내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저 하얀 개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백구는 새로 합류한 무리를 이끌고 산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그의 목표는 이 산의 진정한 지배자, 모든 들개가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존재인 검은 발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발은 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야생에서 살아온 강력한 우두머리였어요. 온몸은 싸움의 흉터로 가득했고 유난히 크고 검은 앞발은 그의 이름이자 공포의 상징이었죠. 웬만한 멧돼지도 그의 앞에서는 길을 비켜줄 정도였습니다. 백구는 검은 발의 힘과 영향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산의 모든 들개를 하나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백구는 검은 발의 영역으로 알려진 거대한 참나무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공기의 흐름부터가 달랐죠. 10여 마리에 달하는 검은 발의 직속 무리가 사방에서 나타나 백구와 그가 이끄는 무리를 에워쌌습니다. 하나같이 날카로운 경계심과 적의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잠시 후 그들 사이를 가르고 거대한 몸집의 수컷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검은 발이었어요. 그는 백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의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백구는 그에게 그저 제 발로 죽으러 온 어리석은 집게일 뿐이었죠.
킁킁 이런 위급한 상황에 집구석 냄새를 풍기는 놈이 여긴 어쩐 일이지? 검은 발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인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지만 으르렁거림의 높낮이와 몸짓, 눈빛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 산이 불타고 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어. 백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검은 발의 무리는 술렁였어요. 그래서 불은 하늘의 뜻이다. 우리는 그저 피할 뿐. 너처럼 어리석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짓은 하지 않아. 나는 내 무리를 데리고 강 건너 서쪽 산으로 갈 것이다. 검은 발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존 방식은 언제나 도망과 정복뿐이었죠. 지킬 수 없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터전을 빼앗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친다고? 이 산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서쪽 산에는 이미 그들의 주인이 있어. 결국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모두가 죽어갈 뿐이다. 그게 야생의 법칙이다. 약한 놈은 죽는 것,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것 말이다. 너처럼 주인에게 안락하게 길러진 놈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검은 발은 백구를 조롱하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검은 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힘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힘만으로는 모두를 지킬 수 없어.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라고? 검은 발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구는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실어오는 냄새의 변화를 읽었죠. 그는 검은 발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불길은 북쪽 계곡으로 향하고 있지만 곧 바람이 바뀌어 남쪽 떡갈나무 숲으로 향할 것이다. 그곳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골짜기, 불길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지? 검은 발은 여전히 백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백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떡갈나무 숲 깊은 곳,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거기에 있지. 너의 아내와 갓 태어난 새끼들 말이다. 그 말에 검은 발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녀석의 유일한 약점이었죠.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곳이 바로 남쪽 떡갈나무 숲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집게의 말을 믿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았죠. 헛소리, 감히 나를 흔들려는 수작이냐? 그럼 직접 확인해봐라. 나와 함께 가자.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너의 날카로운 이빨에 내 목을 내놓겠다. 백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 확신에 찬 태도에 검은 발은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자신의 가장 빠른 부하들을 부르고 백구와 함께 떡갈나무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만약 백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면 저 하얀 집게를 갈갈이 찢어버리겠다는 사리가 들끓고 있었죠.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백구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의 일부가 떡갈나무 숲으로 옮겨붙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발에 은신처인 동굴은 이미 사방이 불길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새끼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검은 발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안 돼. 검은 발은 이성을 잃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너도 죽는다. 정신 차려.
백구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곳, 바위와 바위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이 있었죠. 저쪽이다. 저 길을 통해 들어가서 내가 새끼들을 물고 나오겠다. 너는 밖에서 아내를 이끌어줘. 검은 발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백구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짖으며 아내에게 길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뜨거운 열기를 뚫고 동굴로 뛰어들었어요.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도 뜨지 못한 새끼 3마리를 차례로 입에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겨우 동굴을 빠져나온 순간 거대한 떡갈나무가 불길에 쓰러지며 동굴 입구를 덮쳐버렸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두가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한 검은 발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불길 속을 헤치고 나온 백구를 바라보았어요. 백구의 하얀 털은 검게 그을렸고 발바닥은 뜨거운 땅에 대어 피가 배어나왔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산의 제왕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백구에게 다가가 존경의 의미로 그의 주둥이를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요. 그것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흩어진 모든 들개를 하나로 모으는 우두머리의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이 산의 진정한 리더는 힘의 상징이었던 검은 발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 된 백구였습니다. 그렇게 하얀 집게와 검은 들개의 왕이 이끄는 비범한 연합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발의 포효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산의 공기를 장악하고 계곡과 능선을 넘어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들개의 심장에 직접 와닿는 강력한 파동이었죠. 잠시 후 산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려 숨어있던 게, 상황을 관망하던 게, 심지어 검은 발에게 쫓겨나 변방을 떠돌던 외톨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수십 마리의 개들이 모이자 그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냄새,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산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 자신들의 왕인 검은 발이 생전 처음 보는 하얀 집게에게 복종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광경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킁킁거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술렁였습니다. 그때 검은 발이 앞으로 나서며 무리를 향해 다시 한번 낮고 힘있게 짖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는 위험 섞인 명령이었죠. 소란이 잦아들자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백구에게로 쏠렸습니다. 백구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는 단상 위에 오른 장군처럼 모두가 잘 보이는 바위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불타고 있는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그의 눈은 단순한 불길을 넘어 바람의 흐름과 지형의 형태, 그리고 불이 나아갈 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할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그의 몸에 각인된 지식과 야생의 본능이 결합하여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백구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려 무리를 향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무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검은 발이 가장 먼저 백구의 뒤를 따르자 나머지도 약속이나 한 듯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백구가 향한 곳은 산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길고 좁은 능선이었어요. 바람의 능선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양쪽이 가파른 절벽이라 산불이 번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길목이었죠. 만약 이곳을 막아낸다면
불길의 확산을 적어도 몇 시간은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구가 생각해낸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능선에 도착한 백구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그는 가장 먼저 마른 낙엽과 썩은 나뭇가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돌멩이가 사방으로 튀었죠. 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불이 옮겨붙을 땔감을 모두 제거하여 불길이 스스로 사그라들게 할 방화선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개들이 백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검은발이 백구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저놈을 따르라 고 짖으며 함께 땅을 파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녀석은 강한 앞발로 흙을 파냈고 어떤 녀석은 날카로운 이빨로 질긴 덤불의 뿌리를 끊어냈으며 또 어떤 녀석은 주둥이로 마른 솔잎 더미를 물어다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죠. 처음에는 서툴고 비효율적이었던 그들의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갔습니다. 백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며 작업이 더딘 곳을 향해 지저 인력을 보내고 위험한 지점에서 작업하는 개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놀라운 통솔력을 보여주었어요. 검은 발은 그런 백구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무리의 규율을 잡고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뜨거운 열기가 능선의 공기를 데웠어요. 개들은 쉴 새 없이 헐떡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겨 피를 흘리는 녀석들도 속출했죠.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연대감과 자신들의 힘으로 운명에 맞서고 있다는 강렬한 자부심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싸우는 전우였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능선을 따라 폭 3m, 길이 200m에 달하는 거대한 띠 형태의 공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른 풀 한 폭이 낙엽 한 장 없이 맨 흙이 그대로 드러난 방화선이었죠. 개들은 녹초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능선 저편에서 거대한 불의 장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불기둥이 모든 것을 삼키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죠. 공포에 질린 몇몇 개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검은 발이 앞을 가로막고 포효하며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버텨라. 우리의 노력을 믿어라. 개들은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화선 뒤에 웅크렸습니다. 불길이 가까워질수록 열기는 폭발적으로 강해졌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온 세상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죠. 마침내 불길의 선봉이 방화선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진 불길은 전진을 멈추고 마치 길을 잃은 뱀처럼 방화선 가장자리를 따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세가 확연히 꺾인 것이었죠. 크르릉 와우. 누군가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자 모든 개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늘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피워낸 첫 번째 승리였죠. 그들의 울음소리는 불길의 굉음을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나마 그들은 자신들이 이 거대한 재앙을 막아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자연의 변덕은 그들의 작은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거센 돌풍이 능선을 강타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수천,
수만 개의 살아있는 불씨를 공중으로 날려 올렸습니다. 반딧불이처럼 아름답게 보이던 그 불씨들은 사실 죽음의 씨앗이었죠. 그것들은 유유히 방화선을 넘어 개들의 등 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역으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른 풀밭 위로 떨어진 불씨들은 순식간에 새로운 불길로 되살아났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죠. 사방에서 수백 개의 작은 불기둥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앞에는 주춤하는 본진이, 등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새로운 불길이 그들을 포위한 형국이었죠. 개들은 경악과 절망에 빠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승리는 처참한 패배의 서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구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더욱 어렵고 더욱 절망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불안한 탄식,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재난 방송 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창밖은 온통 붉은 빛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마가 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이제는 마을의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창가에 모여들어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집과 논밭, 그리고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고향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죠. 김할아버지는 인파 속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던 백구의 하얀 모습뿐이었죠.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불 속으로 뛰어든 녀석의 마지막 눈빛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쩌면 백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자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자신이 목줄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곁에 두었더라면 함께 위험에 처했을지언정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는 있었을 텐데.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늙은 몸을 잠식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회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박씨 할머니 댁이랑 강 건너 최 노인 댁에 아직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말에 대피소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피 방송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최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마을 이장이 다급하게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인력과 장비가 주 불길을 막는데 총동원되어 산기슭에 고립된 민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떻게든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나서려 했지만 이장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지금 불길이 그쪽으로 번지고 있단 말이야. 가는 사람까지 위험해져.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할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박씨 할머니와 최 노인은 할아버지와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온 막역한 사이였죠. 그들이 불길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바로 그 시각, 백구는 인간 세상의 혼란은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능선 뒤편으로 퍼진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정확히 마을 외곽, 고립된 몇몇 가옥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백구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인간의 생활 패턴을 익혔기 때문이죠.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수십 마리의 개들을 모두 이끌고 마을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능선의 남은주 불길을 막는 임무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백구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검은 발에게 다가가 능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긴다는 뜻을 전했어요. 검은 발은 이제 백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백구는 무리 중에서 가장 발이 빠르고 영리한 개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람처럼 달린다 하여 바람이라고 불리는 날쌘 암컷도 포함되어 있었죠. 백구는 바람이를 포함한 5마리의 정예 요원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위험을 알리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였죠. 바람이와 4마리의 개들은 명령을 받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어요. 타오르는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았고 뜨거운 재가 비처럼 쏟아져 호흡을 방해했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명령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약속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불길을 뚫고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불길에 포위되기 직전인 2채의 낡은 흙집이었어요. 개들은 있는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 어서 피하라. 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람이는 동료들과 함께 굳게 닫힌 문을 몸으로 들이받고 창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들의 소라는 대피소에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저 산짐승들이 불을 피해 내려와 우는 소리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지성이 담긴 신호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 속에는 백구의 짖음과 꼭 닮은 익숙한 가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달려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박씨 할머니 댁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개 짖는 소리가 저렇게 요란해? 불 때문에 미쳐서 날뛰는 거 아니야? 위험하겠는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야생 들개가 불을 피해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나갔죠. 몇몇 청년들은 몽둥이를 찾아 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소리는, 저 개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바람이와 그 동료들이 대피소 근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짖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해서 박씨 할머니 댁 방향을 돌아보며 안타깝게 낑낑거렸죠. 마치 제발 이쪽으로 와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개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김할아버지는 울먹이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저 개들을 믿어보세요. 저 녀석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려고 저러는 겁니다. 저기 아직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은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장과 몇몇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개들을 따라 나서기로 했죠. 개들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안내한 곳은 역시나 박씨 할머니 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연기에 질식하기 직전에 할머니를 발견하고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들은 강 건너 최노인 댁까지 사람들을 안내했고 그곳에서도 불길에 갇혀 꼼짝 못하던 노인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람들은 경악과 감동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 취급했던 들개들이 사실은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이와 동료들이 마을을 향해 떠난 후 바람의 능선에 남은 백구와 주력 부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불길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했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바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불씨를 실어 날랐고 개들은 쉴 틈 없이 튀어오르는 불똥을 끄고 새로운 방화선을 만드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의 하얀 털과 검은 털은 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경계가 무의미한 잿빛이 되었고 눈은 짙은 연기 때문에 온통 붉게 충혈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지휘 아래 검은 발의 동료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버텨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또다시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백구의 코를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와 풀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아니었죠.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냄새의 조합이었습니다. 잘 말린 약초의 향긋함, 오래된 흙벽의 쿰쿰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저에 깔린 사람의 채취. 그 냄새는 백구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백구가 아직 강아지 티를 벗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봄날이었어요. 김할아버지는 다리를 절뚝이는 백구를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향했죠. 산에 사는 약초 할머니한테 가자. 그 할머니 약이 용하단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심시키듯 말하며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집 주변은 온통 희귀한 풀과 꽃들로 가득했고 처마 밑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그곳에서 나온 인자한 미소의 할머니는 백구의 다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직접 찧어 만든 약초를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백구는 그때 맡았던 독특한 약초 냄새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작은 산장을 둘러싸고 있던 평화로운 공기를 결코 잊을 수 없었죠. 기억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백구는 퍼뜩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약초 할머니,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 없이 평생을 산속에서 홀로 살아온 분이었죠. 너무 오랫동안 잊혀 있었기에 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 누구도 할머니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실어온 냄새의 방향은 바로 할머니의 산장이 있는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재 불길의 주력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바람의 변덕을 생각하면 그곳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백구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지금 눈앞의 불길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을 나눈다는 것은 전선에 구멍이 생긴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능선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연기 속에 고립되어 있을지도 모를 늙고 병든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백구는 짧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장 검은 발에게로 다가갔어요. 둘 사이에는 이제 많은 말이 필요 없었죠. 백구는 고갯짓으로 골짜기 방향을 가리키고 코를 킁킁거리며 사람과 약초의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타는 눈빛으로 검은 발을 바라보았죠. 처음에는 검은 발도 백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백구의 진지한 눈빛과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이 산의 지리에 누구보다 밝았기에 그 골짜기 끝에 외딴집이 한 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크르릉. 고작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전선을 비울 셈이냐? 검은 발의 낮은 으르렁거림에는 노골적인 반대 의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죠. 지금은 산 전체와 수십 마리 동족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기에 사람 하나를 구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감상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검은 발이 불길 속에서 자신의 새끼들을 구했던 순간을 상기시키듯 그의 새끼들이 있는 방향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골짜기를 가리켰죠. 그 눈빛은 너의 가족이 소중했듯 저 생명 또한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무언의 설득이었죠. 검은 발은 잠시 동안 백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결국 짧게 으르렁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못한 허락의 표시였어요. 백구는 즉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정예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었죠. 그는 먼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 연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코마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웬만한 통나무 정도는 어깨로 밀어붙여 길을 터는 것이 가능한 무리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를 지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집이 작고 날쌔서 좁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날쌘 도리를 선발했죠. 단 3마리였지만 각자의 역할이 분명한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백구는 검은 발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신뢰의 눈빛을 보낸 뒤 3마리의 동료를 이끌고 지체 없이 골짜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골짜기는 이미 상황이 심각했어요. 짙은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마니의 놀라운 후각이 길을 열었죠. 코마니는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며 희미하게 남은 약초와 사람의 냄새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 뒤를 백구와 다른 동료들이 바짝 따랐어요. 도중에 불타는 거대한 소나무가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때마다 장사가 강력한 몸통 박치기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마치 지옥도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았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익숙한 초가집의 형체가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집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주변은 온통 불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불안한 마음에 크게 짖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멍, 멍, 멍. 백구와 동료들은 있는 힘껏 문을 들이받았지만 안에서 굳게 잠겨 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날쌘 도리가 집 주변을 잽싸게 맴돌더니 부엌 뒤편에 있는 아주 작은 환기용 창문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턱없이 작았지만 날쌘 도리 정도라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죠. 백구는 즉시 장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사는 날쌘 도리 앞에서 등을 낮게 구부렸고
날쌘돌이는 그의 등을 발판 삼아 높이 뛰어올라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날쌘돌이는 마침내 창문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데 성공했어요. 잠시 후 안에서 빗장이 덜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백구와 동료들은 지체 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 안은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약초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백구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지만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사와 코마니가 즉시 합세하여 할머니의 양쪽 팔을 하나씩 물고 힘을 합쳤어요. 그들은 끙끙 소리를 내며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더디게 느껴졌죠. 바로 그들이 할머니를 마당으로 완전히 끌어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열기를 견디지 못한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초가집 전체가 순식간에 불기둥에 휩싸여 주저앉고 말았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타오르는 집과 함께 묻힐 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끌고 불길이 닿지 않는 근처의 작은 계곡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람의 능선을 지키는 검은 발과 남은 무리들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백구에 대한 믿음과 동료를 구하러 갔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체력이 바닥나자 그들의 정신력도 점차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불길은 마치 지능을 가진 적군처럼 그들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잠시 불길을 막아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불길이 솟아나는 식의 소모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개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발바닥은 온통 물집과 상처투성이었고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에 몇몇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화마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전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패배주의와 불신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검은 발의 심경은 누구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는 백구의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르기로 맹세했지만 그의 뼛속까지 자리 잡은 야생의 생존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무의미한 희생을 멈추고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부하들을 둘러보았어요. 화상으로 다리를 저는 녀석,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녀석, 모두가 그의 소중한 가족이자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대체 백구는 언제 돌아오는 거야? 사람 하나 구하러 갔다가 다 같이 죽게 생겼군. 결국 검은 발이 가장 신임하던 부하 중 하나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말은 도화선이 되어 억눌려 있던 다른 개들의 불만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우두머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집게 녀석은 우리를 버린 겁니다. 맞아.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해. 이 산은 이제 끝났어. 무리는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검은 발은 이대로 가다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백구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본능을 따라 무리를 이끌고 탈출할 것인가. 깊은 고뇌 끝에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눈앞의 희생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지친 몸을 이끌고 백구와 그의 팀이 능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호가 아닌 싸늘하고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백구는 무리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즉시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검은 발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을 때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돌아왔나. 검은 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모한 싸움은 끝이다. 너의 방식은 틀렸어. 우리는 한낱 짐승일 뿐 자연의 분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나는 내 무리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다. 살고 싶은 녀석들은 나를 따르라. 검은 발의 선언은 무리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은 절망에 빠져 있던 개들에게 달콤한 유혹과도 같았죠. 실제로 무리의 절반 이상이 검은 발의 등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구를 원망과 비난이 섞인 눈으로 쏘아보았어요. 백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연합군은 그렇게 허무하게 분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개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검은 발은 마지막으로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너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고집으로 목숨을 버리지는 마라. 그것은 어쩌면 검은 발이 백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집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검은 발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능선 저편에서 새로운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위협인 줄 알고 모두가 경계 태세를 취했지만 이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바로 마을로 내려갔던 바람이와 그녀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떠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의 온몸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당당함과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털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인간 세상의 냄새, 그 중에서도 감사와 안도감이 뒤섞인 독특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바람이는 분열된 무리의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검은 발과 백구를 번갈아 쳐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백구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 자체로 백구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의미했죠. 바람이는 곧이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무리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짐과 몸짓, 그리고 생생한 표정을 통해 모두에게 전달되었어요. 불길에 갇힌 늙은 인간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처음에는 오해와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설득하여 생명을 구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돌과 몽둥이를 들었던 인간들이 나중에는 경외와 감사의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는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분열 직전의 무리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그저 이 산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위대한 투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검은 발의 등 뒤에 서 있던 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다시 백구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검은 발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통감했죠.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자신의 방식이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백구에게 다가가 깊은 존경과 사죄의 의미를 담아 그의 발을 하찼습니다. 이로써 무리의 분열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유대감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시 하나로 뭉치자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어요. 잠시나마 지도자를 의심했던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전보다 더욱 맹렬하게 불길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단단해진 결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연은 또 한 번의 잔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이 이번에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한쪽 방향으로만 꾸준하고 강력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산의 심장부를 관통하여 마을로 곧장 이어지는 중앙 계곡이었습니다. 중앙 계곡은 산의 모든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자 가장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생명의 보고였죠. 만약 이곳이 뚫린다면 산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계곡의 끝은 마을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입구에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와 함께 경운기용 면세유를 저장해 둔 작은 유류 탱크까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불길이 유류 탱크에 닿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람의 능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개들은 순식간에 전략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불의 주력 부대가 자신들의 방어선을 완전히 우회하여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한 셈이었죠. 그들은 허탈감과 함께 거대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능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죠. 검은 발은 다급한 눈빛으로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백구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불길이 진격하는 속도를 볼 때 정면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맹렬한 불길을 넘어 계곡의 지형 전체를 훑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번뜩 들어왔습니다. 계곡 중상류 지점에 지난 여름에 큰 홍수 때 떠내려온 거대한 고목들과 바위들이 뒤엉켜 일종의 자연적인 둑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뒤로는 제법 많은 양의 계곡물이 작은 호수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순간 백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뿐이다. 그들이 직접 물을 나를 수는 없지만 저 물줄기 자체를 불길에게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실로 대담하고 무모한 발상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백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무리를 이끌고 계곡 상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개들은 백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뒤를 따랐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둑에 도착한 개들은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십 톤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통나무와 바위들이 서로 맞물려 굳건한 벽을 이루고 있었죠. 이것을 고작 개들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둑 전체를 꼼꼼히 살피며 가장 약해 보이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개의 통나무가 하나의 커다란 쐐기 바위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구조였죠. 저 쐐기 바위만 제거할 수 있다면 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백구는 즉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개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쐐기 바위를 빼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이빨로 물고 당겨보기도 하고 앞발로 밑을 파보기도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간은 점점 흘러 계곡 아래쪽에서는 이미 불길이 나무를 태우는 타타탁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백구는 전략을 바꾸었어요. 직접적인 힘으로 안 된다면 외부의 충격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의 시선은 둑 위쪽의 가파른 비탈로 향했습니다. 비탈에는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듯한 커다란 바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백구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비탈로 올라가 바위를 굴려 쐐기 바위를 타격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둑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물어뜯어 둑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멍, 멍, 멍. 백구의 힘찬 신호와 함께 장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탈 위로 올라간 개들은 온몸을 던져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집채만 한 바위 하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비탈을 굴러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쐐기 바위를 비껴나가며 엉뚱한 곳에 처박히고 말았죠. 아래쪽의 개들 역시 필사적으로 나무를 물어뜯었지만 둑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실패가 거듭되자 개들은 지쳐갔고 절망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불길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발이 포효하며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하나까지 굴리는 거다. 그의 외침에 개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들은 비탈 위에 남은 가장 큰 바위를 향해 모두 함께 달려들었어요. 수십 마리의 개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물처럼 움직이며 온몸의 무게를 실어 바위를 밀어붙였습니다. 바위가 굉음을 내며 비탈을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쐐기 바위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죠. 쿠르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굴러온 바위가 쐐기 바위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쐐기 바위가 산산조각 나면서 균형을 잃은 둑 전체가 거대한 신음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夸가각과 하는 굉음과 함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계곡물이 성난 야수처럼 포효하며 계곡 아래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기세의 급류는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달려나갔습니다. 바위와 쓰러진 나무, 흙더미가 뒤섞인 거대한 토성류가 되어 계곡을 질주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물의 군대는 불의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치이이카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소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성난 불길은 거대한 물의 힘 앞에서 힘없이 사그라들었고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불씨가 꺼진 채 넓고 축축한 안전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로 향하던 불길의 진격은 그렇게 완벽하게 저지되었습니다. 개들은 둑 위에서 그 경이롭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계곡을 뒤흔든 거대한 물줄기는 화마의 기세를 꺾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지만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어요. 불길의 심장은 여전히 산의 깊숙한 곳에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잠시 물러났던 불길은 이내 다른 길을 찾아 다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개들이 벌어준 그 귀중한 시간은 마침내 하늘의 응답을 불러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기계음, 땅을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 그리고
밤의 장막을 가르는 인공의 빗줄기. 마침내 문명의 이기가 재앙의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게 늘어선 소방차의 행렬과 그 위로 굉음을 울리며 선회하는 소방 헬기의 모습이었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사람들의 불안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번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대피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할아버지 역시 그 광경을 보며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둡고 연기 자욱한 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백구는 그리고 그 용감한 개들은 아직 저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사투를 벌이던 개들에게 소방대의 등장은 또 다른 종류의 혼돈이었어요. 난생 처음 듣는 거대한 소음과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빛은 그들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몇몇 어린 개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지저대며 숨을 곳을 찾기까지 했죠.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 거대한 기계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길을 향한 명확한 적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새로운 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군의 등장은 상황을 곧바로 호전시키지는 못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의 지휘관인 박철민 대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사나운 산불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죠. 불길은 단일 전선이 아니라 산 전체에 걸쳐 수십 개의 전선을 형성하며 게릴라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험준한 산세와 부족한 진입로는 소방 장비의 접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대장님, 북쪽 능선은 경사가 너무 심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중앙 계곡은 급류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절망적인 보고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박 대장의 얼굴은 굳어갔어요. 최첨단 장비와 잘 훈련된 인력을 가지고도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보려 애썼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날이 밝을 때까지 불길이 마을을 덮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지휘 본부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대장님, 북쪽 능선 상황 보고드립니다. 이상합니다. 능선을 따라 누가 거대한 방화선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기계로 작업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덕분에 불길이 능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 계곡 진입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계곡 상류의 둑이 인위적으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 덕에 계곡 하류부는 완전히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박 대장은 처음에는 부하들이 피로와 혼란 속에서 헛것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보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마을 외곽에 고립된 노인들을 구출했던 구급대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해왔습니다. 대장님, 생존자들이 들개들이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황상 그들의 말이 없었다면 저희도 생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 대장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화선, 터져버린 둑,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들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이 재앙과 싸우며 길을 열어주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들어 불타는 산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산비탈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이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며 무언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불을 피해 달아나는 동물의 혼란스러운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고 목적성이 뚜렷한 움직임이었어요. 박 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혼란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곧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인 대용량 물 펌프차 한 대가 계곡의 지류를 건너 핵심 화재 지점으로 접근하던 중 불길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길을 가로막은 산사태에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소방대원들은 애꿎은 장비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길을 뚫으려면 최소 몇 시간은 걸릴 터였고 그것은 사실상 진화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산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구는 인간들의 어려움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 거대한 차가 멈춰선다면 불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는 즉시 검은 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고갯짓과 짧은 지짐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어요. 저들을 도와야 한다. 내가 길을 알고 있다. 검은 발은 이 산의 모든 오솔길과 샛길을 꿰뚫고 있는 산의 토박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백구의 깊은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검은 발은 자신의 무리 중 가장 용맹하고 길 안내에 익숙한 녀석들로 팀을 꾸려 산사태로 고립된 소방차를 향해 달려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들개 무리의 소방대원들은 기겁하며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개들은 조금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발은 대원들 앞에서 위엄있게 멈춰서더니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멍 하고 짧게 짖었어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아무도 몰랐던 숲속의 낡은 임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몇 걸음 가다가는 뒤를 돌아보며 마치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방팀장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무전기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오던 기묘한 보고들과 눈앞의 개들이 보여주는 믿을 수 없는 지성에 그는 평생 한번 해보지 않았던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원 저 개를 따라간다. 그의 명령에 대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여 개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발과 그의 팀은 마치 숙련된 안내자처럼 쓰러진 나무를 피하고 위험한 진흙탕을 우회하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소방차를 이끌었어요. 그들이 안내한 낡은 임도는 지도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오래전에 잊힌 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산사태 지역을 완벽하게 우회하여 화재 현장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전으로 보고받은 박철민 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상식과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망원경을 들고 개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물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화재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이자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소방대와 들개들, 종족을 뛰어넘은 기묘한 연합군의 합동작전은 실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어요. 소방대원들이 강력한 물줄기로 큰 불길을 제압하면 개들은
숲속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잔불들을 찾아내 지짐으로 알리거나 앞발에 흙으로 덮어 끄는 방식으로 협력했죠. 인간의 기술과 동물의 본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밤새도록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화마는 점차 그 기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예감하기에는 아직 일렀어요. 산의 가장 깊고 험준한 곳에 이번 산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지역 사냥꾼들 사이에서 악마의 아가리라고 불리는 좁고 깊은 협곡이었습니다. 특이한 지형 탓에 항상 예측 불가능한 난기류가 휘몰아치는 곳이었죠. 그 거센 바람은 불길을 마치 용광로 속 불꽃처럼 들끓게 만들었고 그 위력은 헬리콥터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접근하는 건 역시 협곡 양옆에 빼곡히 들어찬 마른 관목 덤불이 거대한 땔감 역할을 하고 있어 무리였어요. 이 악마의 아가리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지금껏 기울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불길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백구 역시 그곳이 마지막 결전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산 전체를 감싸던 뜨거운 열기가 유독 그 협곡에서만큼은 식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협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든든한 전우가 된 검은 발이 나란히 서서 붉게 타오르는 협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소방대원들은 협곡 입구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불길을 우회하여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알았어요. 저 불길의 심장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구의 머릿속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검은 발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전달했어요. 그의 계획을 전해들은 검은 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죠. 그것은 실로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백구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의심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즉시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검은 발은 힘이 좋고 목청이 큰 개들을 이끌고 협곡의 상류, 즉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했어요. 백구는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협곡의 하류, 즉 입구 쪽에 조용히 매복했습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 발과 그의 무리가 일제히 하늘을 향해 포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야성을 깨우는 소리였죠. 그들은 땅을 구르고 나무를 들이받으며 일부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소란에 협곡 안쪽에 서식하던 거대한 멧돼지떼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에 달하는 멧돼지들은 갑작스러운 소음과 낯선 냄새에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졌죠. 바로 그때 검은 발의 무리가 그들의 퇴로를 막으며 더욱 거세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협곡 아래쪽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쪽에는 백구의 무리가 버티고 서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 멧돼지떼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우두머리 멧돼지가 결단을 내리고 협곡 아래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자 나머지 무리도 그 뒤를 따라 거대한 돌풍처럼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십 마리의 멧돼지들이 일으키는 지진과도 같은 발굽 소리가 협곡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돌진은 그 어떤 불도저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길을 가로막던 마른 관목 덤불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어금니와 단단한 발굽 아래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예초기가 지나간 것처럼 협곡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넓고 거친 길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자연의 가장 난폭한 힘을 이용해 불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땔감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소방대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대장은 즉시 무전기를 통해 외쳤어요. 총력전이다. 저 멧돼지들이 만든 길을 따라 진입한다. 불길의 심장을 제압한다. 소방대원들은 멧돼지 떼가 지나간 길을 따라 용감하게 협곡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물줄기가 마침내 악마의 아갈이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죠. 하지만 개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협곡 양옆으로 흩어져 멧돼지들이 미처 제거하지 못한 덤불로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감시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바로 그 혼돈의 순간이었습니다. 협곡의 마지막 불길이 사그라들던 찰나 수백 년은 묵었을 거대한 참나무가 마침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향하는 곳에는 지칠 대로 지쳐 잠시 움직임이 둔해진 백구와 몇몇 어린 개들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쳐 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보였죠. 모두가 끔찍한 비극을 예감하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검은 발이었어요. 그는 백구와 어린 개들을 향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 강력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에 백구와 다른 개들은 안전한 곳으로 나가떨어졌지만 정작 검은 발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했죠. 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는 거목이 그의 하반신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마침내 완전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성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죠. 백구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쓰러진 전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산의 제왕이었던 검은 발은 부러진 다리로 신음하면서도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백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엎드려 상처를 하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조용해진 검게 그을린 협곡을 향해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포효가 아닌 위대한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진홍곡이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잿빛 세상 위로 상처 입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재앙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죠. 생명으로 가득했던 푸른 산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타버린 나무들이 마치 묘비처럼 질비하게 늘어선 잿빛의 세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잔불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온 산을 뒤덮고 있었죠. 하지만 그 끔찍한 정적 속에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평화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산 곳곳에는 지쳐 쓰러져 잠든 영웅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그을음과 상처투성이인 개들은 마치 격렬한 전투를 끝낸 군인들처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들 곁에서는 밤새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이 말없이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잠든 개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저 위대한 전사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논밭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했지만 누구도 크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마을 사람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기적 같은 사실이 그 어떤 상실감보다도 더 큰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검게 변한 산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셔 더 이상 대피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타버린 숲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쉰 목소리로 애타게 백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느냐, 내 강아지야.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잿더미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산을 헤맸어요. 그러다 마침내 악마의 아가리 근처에서 쉬고 있는 개들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 온몸이 잿빛이 되어 동료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익숙한 하얀 형체를 발견했죠. 백구야. 할아버지의 외침에 백구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을 알아본 녀석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죠. 백구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팔을 벌렸어요.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털은 검게 그을렸으며 피로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녀석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백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백구의 더러워진 털 위로 뚝뚝 떨어졌죠. 백구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가만히 몸을 기댄 채 주름진 할아버지의 손을 연신 하찼습니다. 그때 박철민 대장이 그들에게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복 역시 온통 검댕투성이었죠. 그는 다리가 부러진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검은 발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김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녀석을 키우셨습니다. 박 대장은 밤새 자신이 보고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할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화선을 만들고 둑을 터뜨렸으며 소방차의 길을 안내하고 심지어 멧돼지떼를 이용해 불길의 심장을 공격했던 그 모든 경이로운 작전들을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모든 개들이 이 산과 마을을 구한 영웅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박 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을 끝으로 산불의 공식적인 진화가 선언되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산불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백구와 들개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의 개들을 골칫거리나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이자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산기슭에 아담한 보호소를 지었어요. 개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풍족한 먹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다리를 절개된 검은 발은 그 보호소의 듬직한 터줏대감이 되어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새로운 질서를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잿더미로 변했던 산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불에 탄 나무들 사이로 작은 야생화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죠. 자연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김할아버지는 새로 지은 집의 툇마루에 앉아 푸른빛을 되찾아가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된 백구가 평화롭게 엎드려 있었죠.
백구는 더 이상 평범한 집게가 아니었으며 산의 개들은 더 이상 버려진 들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을 피워낸 위대한 존재들로서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